2021년 3월 21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것이 사건이 있는데 그게 그 학교 폭력 사건이죠. 체육계나 연예계에서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이 뭐 퇴출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토론은 이미 다 정리가 됐죠. 결론까지 다 났고 더 이상 뭐 더 할 얘기가 없죠. 그동안의 그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한 그런 논쟁을 좀 요약 정리하면은, 과거에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관대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지나치게 관대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불관용주의로 간 거죠. 관용주의, 불관용주의. 관용주의는 뭐예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처벌하고 나무라지 말자 이거죠. 불관용주의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 아이들의 학교 폭력은 그냥 애들끼리 뭐 장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좀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처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불관용주의가 지금은 대세가 됐죠. 애들 싸움이니까 뭐 그 애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런 거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용주의와 불관용주의에서 학교 폭력을 그렇게 간단하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바뀌었죠. 사회 분위기가. 그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제 철학적인 뭐 이유가 있죠. 형벌은 왜 부여하는 걸까요? 형벌을 나쁜 짓 했어, 절도했어, 사람을 칼로 찔렀어, 폭력을 휘둘렀어, 불을 질렀어. 얘는 처벌을 하잖아요. 왜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철학적인 이유. 이게 뭐냐면 사회를 방해하기 위해서죠. 사회의 안정과 뭐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형벌을 부과하죠.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위 차원에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게 정의로우니까. 그게 정의로우니까. 죄를 지었으면 응당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잘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신상필벌이 바로 정의의 핵심 개념이죠.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철학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사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정의에 부합하니까, 정의 관념에 맞으니까, 그런 이유죠. 그래서 나온 철학자가 한 그런 그 형법 철학이 뭐예요? 그게 이제 응보용주의입니다. 응보용주의가 뭐냐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인과응보라 그러죠.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응보용주의인데, 그 응보용주의를 어떤 철학자가 말했냐면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다 그랬죠. 네가 잘못한 만큼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응보형이죠. 응보형. 그때 세월이 좀 흘렀어. 포이에르 바하 살던 시절에서 좀 흘렀어. 근데 또 어떤 철학자가 나타났냐면은 형벌은 이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목적. 플러스 알파가 있대.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단순히 벌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을 재사회화 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형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보용주의, 응보 플러스 뭐죠? 재사회화. 그래서 사람 올바르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회로 복귀시켜서 정상적으로 살게, 죄 안 짓고 살게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쭉 왔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그런 또 새로운 그 철학 사상이 생긴 거죠. 과거에는 어땠어요? 죄를 지으면은 응징에 있었죠, 응징. 그래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돼. 이래가지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곤장을 때렸다고. 근데 곤장 맞다 죽는 경우도 있고 불구되는 경우도 있고 운 좋게 살면은 골병 들어서 인생 후유증으로 살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건 뭐예요? 응보형주의에 딱 맞는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근대로 넘으면서 플러스 알파 그 형법 사상이 대두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사회화, 교정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죄를 졌지만 죄 받은 것 죄진 만큼 형벌을 받고 잘 이 사람을 교화시켜 가지고 사회를 복귀할 수 있게까지 해주자. 그렇게 그런 사상이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불구로 만들면 안 되거든. 그래서 태형, 사람을 때리는 벌, 곤장을 치는 벌, 잘못한 불구가 되는 그런 벌은 반인권적이라 그래가지고 없애버렸어요. 다 없앴다고.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가요? 체벌이 없어. 태형이 없어. 물론 있는 나라가 있죠. 그건 극히 드문 케이스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태형이 있죠. 리칸윤과 그 사람이 태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일부 그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일부는 어때요? 그 신체형이 있죠. 거기는 도둑질하다 걸리면 손목을 자른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그래서 그런 신체형을 일부 가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대 형법 사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제4회화. 형벌을 부과하는 또 다른 목적인 제4회화인데 이 손목이 잘려가지고 제4회화 시키면 어때요? 이 사람은 직장도 제대로 못 얻을 거 아니야? 손목이 잘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처벌은 너무 반인권적이고 형벌의 또 다른 목적인 제4회화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권의식, 공감대가 또 형성됐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옛날에는 감옥을 그냥 깜빵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깜빵이라 부르지 않고 교도소라고 부릅니다. 교도소가 뭐냐면
교정해 가지고 잘못된 점을 고쳐서 이제 올바른 사람,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회로 복귀시킨다 그래서 교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정시설이라 그러죠. 교정시설. 바르게 이제 교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법 사상도 이제 시대가 이렇게 오면서 또 어떤 주창자가 있어. 이건 이러하다. 여기서 새로운 철학이나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됐다고. 자, 그렇다면은 형벌 부과의 목적이 두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응복, 또 하나는 제사회화. 이게 두 개의 목적이라고.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이. 그렇죠. 근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응보하고 제사회화의 비율이 형벌의 본질론이거든요. 근데 형벌의 본질은 뭐예요? 제사회화예요? 응보예요? 형벌의 본질은 응보예요. 응보. 제사회화는 뭐예요? 겉절이. 겉절이. 그렇죠. 인권을 중요시하고 그 범죄자의 뭐 미래와 그 사람의 인생을 고려하면은 이게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죠. 일부 있는데 형벌의 본질은 응보입니다. 그렇죠? 응보가 왜 응보이냐? 아까 설명했잖아. 사회를 방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정의의 부합, 정의 개념에 부합하니까, 정의관념에 부합하니까. 그래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야. 제사회화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이 8대 2로 하느냐, 2대 8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체적으로 달라지겠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응보가 8이고 그 교화 제사회화가 2예요. 그렇죠? 근데 북유럽은 어때요? 북유럽은 응보가 2고 제사회화가 8이에요. 그래서 교도소가 어때요?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어떠냐면은 살기가 힘들어. 교도소 생활하기가 힘들어. 깝깝하고 뭐 이렇죠. 근데 저기 북유럽은 어때요? 교도소가 아니라 호텔이야. 위락시설까지 다 해놨어. 당구도 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법감정이 아니 사람을 죽이고 어?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교도소 벌을 받는데 그렇게 편하고 호화롭게 벌을 받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건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잖아 많잖아. 근데 북유럽은 좀 아니라고. 북유럽은 그 제사회와 그 범죄자의 인권을 더 그 무게를 두기 때문에 깜빵이 호텔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쾌적하고 당구도 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놨죠. 몇 년 전에 노르웨이에서 브레이빅이 총기 난사를 했어. 그래서 사람을 수백 명을 죽였어. 그 사람 지금 깜빵 가서 뭐예요? 편하게 살고 있다고. 북유럽은 그렇게 깜빵이 편안하고 그 각종 오락시설도 다 있고 다 돼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북유럽은 사형제도가 폐지돼 가지고 사형이 아니에요. 무기징역이지.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브레이빅
가끔 이제 매스 미디어에 나타난 모습 어때요? 즐거워하죠. 싱글벙글하고. 그게 이제 철학이 달라서 그렇다고. 철학이.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형벌의 부가 목적이 응보와 제사회가 있는데 응보가 형벌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근데 북유럽은 그렇지 않죠. 응보보다는 제사회화 아니면은 그 범죄자의 인권 이것을 더 비중을 두죠. 그렇죠? 일본은 어때요? 일본? 여러분 일본 교도소는 개량을 안 한답니다. 들었어.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확인까지는 못 해봤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일본은 그 교도소에 있으면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이 깜빵 안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풀풀 나고 또 그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으로 돼 있어서 뭐 되게 더럽고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개량을 안 하냐면은 좀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거야.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기 때문에 편안한 깜빵 생활은 정의관념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깜빵 들어오면 일단 고통스러워야 돼. 형벌이 본질이 고통스러운 거니까. 응보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하고는 철학이 다른 북유럽은 응보에다 두지 않고 제4회와 그 범죄자 인권에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에 호텔처럼 지내죠. 호텔처럼 지낸다.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 근데 전 세계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형벌의 본질을 응보에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개방형 교도소라는 게 있어. 개방형 교도소는 뭐냐면은 깜빵에서 있다가 가끔씩 밖에 나가서 생활도 하고 휴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깜빵에 있다가 휴가 아니면 출퇴근제 깜빵에 있는데 출퇴근해 뭐 그런 제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그 개방형 교도소를 그 시범 운영하는 곳이 한두 군데 있다고 들었어요. 청주인가 어느 쪽에 한 군데 있다 들었거든요. 근데 국민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바깥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월요일 날 또 깜빵 들어오고 이런 개방형 교도소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런 식으로 교도소를 운영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거기 범죄 저지른 사람도 사람인데 가끔씩 바람도 쐬러 좀 나오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그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외출이나 휴가는 금지돼 있죠.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병에 걸렸을 때는 이제 병원에 잠깐 입원하게 그거는 허용을 해주더라고. 병원에 잠깐 입원하고 이런 거. 박근혜도 깜빵에 있다가 뭐 어디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인가. 그 병원은 그 층을 통째로 다 자기가 썼다 그러더라고. 그 병원이 있는데 병원 한 층을 박근혜가 다 썼다 그러더라고. 다 딴 사람 다. 그만큼 이제 박근혜는 돈이 많은 거지. 일종의 좀 특권의식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형벌은
형벌의 본질은 그 사람이 그 범죄인의 교정에 있지 않고 응보에 있어요. 응보에 있고 교정과 제사회화는 플러스 알파 겉절이죠. 그래서 8대2 비율이야. 8대2. 근데 이거 무시할 수 없죠. 제사회화. 제사회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죠?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정과를 공개하지 않아. 정과 기록을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다 마쳤어. 징역형을 다 마쳤어. 밖에 나갔는데 제 사회에 하면은 사회에 이제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과자고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게 드러나면 공개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사회 복귀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전과 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요즘 이슈도 좀 논란거리가 되는 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뭐한 사람들 신상 정보 공개한다 그래서 얘기가 많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영이 사건에서 그렇게 했던 애가 있어. 걔 이름이 뭐였지? 조두순 같은 경우에 이제 신상을 공개해야 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인데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범죄자 얼굴도 공개하고 다 공개했다고. 근데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그 전과 기록과 그 사람 신상에 관한 거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 경우에는 공개를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게 그 형법 철학, 그 행영 철학에 봤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극히 예외인 경우에만 한해서 그 신상 공개하고 또 그 전과 기록 공개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대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걸 원하더라고. 그냥 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 대한 그 반대는 안 해요. 반대단 돌 맞고 와도 반대는 안 하는데 원래 원칙은 뭐냐면은 한 번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징역형을 마치고 나서는 재사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또 나오죠. 확대. 왜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살인사건 저지르고 뭐 절도 저지르고 근데 살인사건 저지른 것도 공개하자. 근데 그렇게 자꾸 범위를 넓혀가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형벌을 부과하는 이 목적이 이게 몰각돼요. 몰각된다는 말 아세요? 몰각된다고. 취지를 못 살린다고. 그래서 그 범죄자 신상 공개 같은 거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높아가지고 전자발찌를 채우거든요. 근데 그 전자발찌를 채우는 게 과연 그 합리적이냐,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그 좀 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화학적 거세를 한다는 거. 화학적 거세.
얘가 나가면 강간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서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했는데, 저는 화학적 거세까지 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거든. 전자발찌까지는 뭐 이해가 돼. 워낙 얘가 그 성범죄를 너무 자주 저지르니까, 상습적으로 저지르니까 전자발찌까지 하는 거는 그래도 찬성하는데, 화학적 거세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신체형이거든요. 신체형. 그리고 미리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아예 저거하지 싹을 자른다, 아예 성행위를 못하게 한다는데, 그거는 대단히 지나친 거라고 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상습의 성범죄 저지른 사람의 신상 공개한다는 거는 저도 찬성은 해요. 그리고 전자발찌 채우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데, 화학적 거세는 그거는 반인권적이야. 거기까지는 찬성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얘기했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응부 플러스 제사회화가 형벌의 목적이야.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8이고 여기가 2죠. 북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북유럽 스타일이 좋아요? 우리 스타일,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스타일이 좋아요? 이쪽에는 왜? 정의에 부합하잖아. 형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호텔에서 생활한다는 건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법감정에 맞지 않고. 그렇죠. 북유럽은 선진국이니까 우리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건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N번방 사건이 있었어. N번방에서 조주빈인가 뭐 걔네들이 그 미국에서 깜빵 생활을 해야 된다고 미국으로 뭐 보낸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근데 그 N번방 그 범죄인 부모님은 우리 아들을 왜 미국 가가지고 깜빵 생활 시키느냐, 절대 못 보낸다, 그렇게 보내지 말자고 막 탄원서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어땠어요? 보내야 된다고.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왜 걔네 부모는 미국 깜빵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많은 국민들은 미국 깜빵으로 보내야 된다고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깜빵 생활이 차이가 있어. 깜빵 생활이. 우리나라 깜빵은 어떠냐면은 질서를 잘 잡아놨어. 그 교정직 공무원들, 그 간수라 그러죠. 간수. 깜빵 지키는 사람들. 깜빵 지키는 교도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깜빵 안에서의 질서와 규율을 잘 잡아놨다고. 미국은 어떠냐면은 잡을 수가 없어. 미국은. 왜냐하면은 걔네들 흉악법은 차원이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깜빵 안에서 그 제 수감자하고 수감자 사이에서 해가지고 살인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 미국은 그런 일이 빈번해. 깜빵에 들어가서 잘못 들어가면은 흉악범들 그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죽어. 맞아 죽고 칼에 찌르려 죽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쌀벌하죠.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한국 교도소로 보내달라 그래야 돼. 미국 교도소로 보내달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거긴 성폭행도 일어나. 그 수감자들 사이에서 성폭행도 일어나고, 맞기도 하고, 맞는 건 다반사고, 살해도 당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죠. 그런 거는 잘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왜 그럴까요? 미국은 흉악범이 한국의 흉악범하고 차원이 다르고 정신세계가 달라. 정신세계가 다르죠. 그리고 또 걔네들은 어때요? 범죄인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교도소가 부족할 지경이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범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깜빵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가 한정돼 있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자들이 워낙 많고 특히 흉악범들이 많아. 미국은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하게 하니까 그 살인 쳐서 들어오는 거, 강간해서 들어오고 사람 뭐 두들겨 패서 들어오는 애들 뭐 그런 애들 되게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깜빵 생활은 어떠냐? 나라마다 다르다. 근데 제일 그, 그 교정이 잘 돼 있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북유럽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미국은 그 교도소 안에 그것이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아. 그래서 통제를 못해. 우리나라는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형벌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고 어디에 그 무게를 둘 것인가에 따라서 각국마다 그 범죄자를 다루는 처리하는 방식이 그 풍경이 다르죠. 모습이 다르죠. 그렇다고.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했고 또 뭐 얘기해야 되지? 이제 미성년자들 얘기를 해야 되죠. 미성년자들. 학교 폭력을 저질러.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어때요? 그건 좀 쉬었다 할까요? 32분 떠들었으니까.